저희가 어제 낮 1시에 5차 회동을 했습니다. 만나면서 이렇게도 만나보고 저렇게도 만나보고 하면서 사실 어제 마지막이 된 거죠. 사실은 1시에 만나고 새벽 2시에 합의가 만들어지기까지 그 보낸 13시간이 각 후보들의 마음속에서는 딱 하나의 동일한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은 박근혜 정부의 독주가 더 이상 이대로 계속돼서는 안 되겠다. 바꾸지 않으면 못 살겠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민심이 이미 하늘에 닿고 있다. 그 책임감이 아마 후보들 가슴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더욱 또 소중한 것은 전국에서 국민의당 그리고 또 더민주당이 야권 단일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고 또 정의당과 같이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저는 민주노총 대전본부장이고 또 대전 민중의힘 상임대표입니다. 이 의미는 우리 지역의 야당과 함께 지역에 있는 민주개혁 세력의 민중 단일 후보가 함께 시민 단일 후보를 만들어냈다는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야권 단일 후보를 만드는 과정은 후보 한 사람을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민주개혁 세력의 새로운 걸음을 시작하는, 그리고 지역에서 그 민주개혁 세력의 첫 출발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에 어떻게 보면 많은 갈등과 또 분열이 국민에게 젖었을 마음의 상처들을 이제 야권 단일 후보가 바로 새누리당 후보를 심판할 후보다. 야권 단일 후보가 바로 민주개혁 세력을 복원할 후보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자 단일 후보가 어떤 식으로 누구로든 결정된다 하더라도 제가 결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 민주노총과 대전 민중의힘은 하나로 결정된 우리 야권 단일 후보를 바로 우리 후보다라는 심정으로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온 힘을 다하여 민주개혁 세력의 승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내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4년 동안 선거를 준비해 왔습니다. 갑자기 4년 내내 하는 자체도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또 결단의 시간까지 맞이하다 보니 더 고뇌가 좀 많았습니다. 4년 선거하는 내내 했던 활동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과연 이 결정이 옳은 것일까?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은 많이 내려놨습니다. 많이 내려놓고 양보했습니다. 저에게 당명을 뺀 여론조사는 부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구민의 지상 명령이 있었습니다. 야권 단일화를 통해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을 저지해 주십시오 하는 동구민의 지상 명령에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충청권에서 처음입니다. 민주노총이 같이 이렇게 단일 후보 같이 하신다는 것은, 단일화 연대를 같이 하신다는 것은 충청권에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우리 충청권에서 저희의 사례들이 들불처럼 번져나가서 모든 후보들이, 국민의당 후보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단일화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길을, 또 새로운 고비 속에서 새로운 고비를 넘어서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합니다. 힘든 여정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구민을 향해서, 동구민을 보고 저는 달려나가겠습니다. 저의 믿음은 오로지 동구민입니다. 제 고향을 위해서, 이제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 저지를 위해서 이 결정을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작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기호 2번 강내구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조금 잠시 생각을 해보니까
이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고생하셨던 김용호 목사님, 김성관 교수님, 박대모 교수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런 노력들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 제가 더 열심히 할 되겠다는 각오를 서력했습니다. 제가 국민의당 후보로서 이 단일화 협상을 하는데 많은 부담을 가졌었습니다. 정말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서 어떤 어려움도 뚫고 정치의 세기를 내보자 출발했는데 어떻게 보면 야권 연대에 의한 야권 후보 단일화라고 하는 것이 당에 크게 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협상을 했습니다. 4월 13일 정말로 우리 야당 후보가 동구 지역에서 이겨서 우리 동구가 이 동구 지역이 새로운 정치의 길을 내는 중심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당 후보에 대한 따끔한 채찍이 내려지는 그런 선거가 됐습니다. 야권 단일화를 많이 주문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우리 지지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반드시 승리해서 야권 연대 결실이 꼭 꽃피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합의한 방식은 ARS입니다. 그리고 두 개의 여론조사 기간을 선정했고요. 1000개의 응답을 확보할 때까지 조사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오전 중 여론조사 기간 추천까지 저희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면 오늘부터 저희가 빠른 시간 안에 하려고 하고 이렇게 어제 힘겨운 그 협상 과정을 진행한 이유도 사전투표 전에 사표를 최대한 막아내기 위해서 야권 단일 후보가 당선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요.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라는 거는 사전투표 전으로 저희가 염두를 했고 그 기간을 맞추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겁니다. 어느 분이 단일 후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단일 후보 한 명을 해서 나머지 두 분이 어떻게 선거운동을 도울 건지 직책을 맡을 것인지 뭐 그런 게 좀 생각이 네, 우리 후보님들이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요. 저희가 합의한 거로는 여론조사 결과에 승복하고 야권 단일 후보 당선에서 총력을 다한다라고 합의 사항에 넣었는데요. 우리 후보님들 직접 또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당연합니다. 단일 후보가 정해지면 야권 단일 후보 승리를 위해서 혼신을 다해서 동등은 합의에 또 다 그렇게 실천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씀인데 어찌됐든 한 분이 선출이 되시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그리고 시민단체와 함께 저희들이 또 우리 민주노총도 함께 같이 이렇게 하기로 합의를 적극적으로 모든 것은 다 내려놓고 본격적으로 합의한 겁니다. 특히 이제 저희 민주노총에서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야권 단일화를 추진하는 그 시작 전에 긴급 운영위를 열었고요. 긴급 운영위원회에서는 하나의 단일 후보가 만들어지면 그 단일 후보를 중심으로 3개의 선본이 공동 선본으로 전환하고 각각의 공동 선대본부장이 공동으로 선거운동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자 하면서 이제 민주노총은 야권 단일 후보가 바로 이제 민주노총 우리 후보다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대식 후보님 그 캐치프레이즈 막 해보면 이제 박근혜 호위무사 저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 출마를 하신 것처럼 비춰지기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 좀 해주시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 제가 출마의 변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노총이 직접 정치에 나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현직 본부장이 출마한 경우는 아마 올해가 처음이었었던 것이고 저희가 출마한 목적은 당연히 노동자가 직접 정치에 나서서 당선을 목표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 내 특히 동구에서의
박근혜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는 새누리당 후보가 더 이상 지역민에 대한 이런 민심이 반영되지 않는 국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요. 그런 목적으로 명확하게 새누리당 후보를 낙선시키는 것이 저희 목적이었고, 그것에서 지금 야권 단일이 성사된 부분은 민주노총의 전략적 판단으로 보면 1차적 승리를 거뒀다라고 지금 저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후보가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저는 그 마음을 다해서 그 후보가 노동계약을 중단하고 또 반민생 또 반민주의 박근혜 정부의 독주를 막아내는 역할을 해낼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세 분 말고 또 무속의 정부의 후보도 있는데 전 후보는 이번 단일화에 어떻게 동참 안 하는지 했으면 의향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후보가 생각해주십시오. 아마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야권 단일이 시작된 것은 지역의 원탁회의가 구성되고 지역의 원로 그리고 제야 인사들께서 각 손번에 전달했었고요. 그 전달이 정국우 후보에게 갔는지 안 갔는지는 확인할 바 없습니다. 다만 저희 셋이 모인 것은 어느 특정 후보를 배타적으로 하고 셋이 하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야권의 단일을 요구하는 제야 인사들의 원탁회의 목소리에 화답하면서 셋이 만났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고 중요했었던 부분이 이제 아까 당명을 빼고 그런 교사하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선박열 후보나 이대식 후보까지 강내 부분인데 굳이 최고 길었었던 내용이 그 정당명을 빼는 부분이었었잖아요. 그러면 서로 후보들한테 상당히 불이익도 있을 테고 아니면 그 후보들 나름대로의 그런 게 있을 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할 때 상당히 불이익을 받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의외적으로 또 반대 효과도 있을 수 있었는데, 우리 강내 후보나 우리 선생님 그 개인들 후보들의 생각은 그 부분에서 좀 어떻습니까?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세요. 당명을 넣고는 저희 국민의당 후보로서는 야권 단일화 후보 협상 자체가 시작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음부터 분명히 계속 강내구 후보를 설득했고요. 강내구 후보가 조금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동의를 주셔가지고 합의가 된 겁니다.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지역에서 4년 전에 낙선하고 4년밖에 이력이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명을 빼고 우리 선병열 후보와 하게 되는 그런 결심을 하는 건 참 저한테는 굉장히 고뇌일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제안도 여러 차례 수정 제안도 있었고요. 하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최종적인 결단은 국민의당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100%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100%를 요구했고요. 처음부터. 저 중간중간에 제가 수정 제안했지만 결국에는 이 협상을 끌고 가고 타결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저에게는 막혀 있었습니다. 이거를 제가 들어주느냐 안 들어주느냐 이런 차이였던 것 같아요. 저는 한 50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불리함도 익히 알고 있었고 또 충분히 생각했습니다만 어쨌든 잃어버린 8년입니다. 저희한테는 경제 파탄 잃어버린 8년, 그리고 동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잃어버린 10년 참 어렵게 변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대로, 동국민이 원하는 대로 하려면 누군가의 내려놓음이 필요하다. 그리고 양보가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내려갔습니다. 내려놓고 제가 나서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권 단합으로 20대 총선 승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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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하겠습니다.